여러분 주변에 부동산 부자는 덜어 있는데 주식 부자는 잘 없지 않나요? 강남의 지상주차 지옥에 녹물 나오는 30년 된 아파트에 몸테크하여 재개발 호재로 성공한 김대리, 사내 커플로 일찍 결혼해서 청약받아서 집값이 2배 껑충 뛴 동기 커플, 그냥 그곳에 평생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네가 핫해지며 돈방석에 앉은 박 팀장님, 여러분은 회사 일에 올인했는데 저 케이스 모두 회사에서는 성실한 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본인의 신세가 처량해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나요? 이처럼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은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주변에 주식 투자로 저 정도의 성과를 낸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물론 인터넷 카페에서 2차 전지주에 투자해서 수십억을 벌었다는 인증들은 간혹 올라오긴 하지만 실제 여러분 주위의 주식으로 수억은 고사하고 몇천만 원이라도 번 사람이 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뭐 김새긴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답은 대강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첫째,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의 투자 사이즈가 다릅니다. 부동산에는 최소 몇 억은 들어가는 게 예산일이지만 주식은 몇천만 원 투자해도 적지 않은 투자액으로 취급받습니다. 둘째, 부동산 투자는 주식 투자에 비해 레버리지가 엄청 높습니다. 부동산에는 매물의 절반 가까이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사지만 주식은 신용매수를 하지 않은 이상 레버리지가 사실상 제로입니다. 셋째, 부동산은 장기 투자로 이른바 존버를 하지만 주식은 훨씬 단기 투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한번 사면 평생 살거나 최소 4, 5년은 살지만 주식은 1년도 채 버티기 어렵습니다. 뭐 그럼 이유는 너무 뻔해 잘 알겠고 왜 저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왜냐면 주식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주식을 여윳돈으로 하지 땅 파서 하나요? 의문을 품기 전에 우리들의 주식 투자 패턴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 주담대나 전세 대출 이자를 내고 신용카드 값을 내고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를 내고 특정 달에는 세금까지 내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을 때 주식 투자를 할까 고민합니다. 물론 저런 케이스는 그나마 해피한 경우고 대부분은 애들 학원비에 경조사비까지 하고 나면 사실 남는 돈은 없고 마통이나 신용대출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게 더욱 일반적입니다. 뭐 어느 경우든 다른 우선순위 돈들을 다 빼놓고 마지막으로 남은 돈이든 그것도 아니면 빚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주식은 여러분의 지출 순서상에서 꼴찌에 놓여 있음은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투자 패턴의 맹점은 경기가 좋을 때 여윳돈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주가도 고점일 확률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니 회사 실적이 잘 나와서 성과금을 많이 받고 주식 투자할 숨통이 트이는데 회사 실적이 잘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주식시장도 잘 나간다는 말이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생활비가 쪼들리게 되고 돈이 모자라 주식 투자한 돈마저 빼게 되는데 이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는데 비극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정확히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최악의 패턴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일반적인 패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는 좀 다를까요? 아니요. 정답은 훨씬 심합니다. 보통 빚을 내서 투자하고 싶을 때는 금리가 매우 쌀 때, 즉 저금리일 때 부담이 덜하니 주식 투자 욕구가 상승합니다. 근데 금리가 낮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상황을 의미하고 이 말은 주식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 점차 이자 부담이 가중되게 되면 빚을 상환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텐데 이때는 금리가 오른 만큼 시중 유동성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주가의 거품도 상당히 빠진 상태가 됩니다. 즉 여윳돈으로 투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쌀 때 주식을 사서 쌀 때 팔아야 하는 최악의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저런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 투자에 우선순위를 올려야 합니다. 애들 학원 3, 4개 다 보내고 배달앱으로 줄기차게 시켜 먹고 그래도 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반대로 주식 투자 돈을 먼저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학원 개수가 정해지고 외출이나 배달의 빈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경기 사이클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적어도 매입 시점이나 매도 시점 때문에 좋은 주식을 고르고도 손해를 보는 일 따위는 겪지 않게 됩니다. 나는 쥐어짜내도 돈이 없다. 무조건 빚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빚을 내는 경우도 반대로 해야 합니다. 다들 시장에 곡소리가 나와서 헐떡거릴 때 금리가 높더라도
그때가 대출의 최적 타임이며 그 돈으로 헐값이 돼버린 주식을 쓸어 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게 클리어 되는 걸까요? 다시 부동산과 주식 투자의 차이로 돌아가 보죠. 1번 투자 사이즈, 2번 레버리지, 3번 투자 시계. 이 방법대로 하면 3번은 확실히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1번과 2번은 여전히 못마땅한 상황인데요. 1번과 2번 문제를 파헤치기 전에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상품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보시죠. 부동산은 강남에 빌라를 사셨건 시골 아파트를 사셨건 오른 정도의 차이이지 적어도 산 가격보다는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주식의 경우 당시 시총이 높고 잘 나가는 주식을 사셨더라도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주식이 차고 넘치며 10년 이상을 투자했더라도 조선주나 금융주처럼 반토막이 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10년 전에 사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핵심은 가격의 우상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도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장기적으로는 상승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즉 주식 투자가 부동산처럼 성공으로 끝나려면 우상향하는 주식을 사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국조선주나 금융주 사례처럼 개별주를 사실 게 아니라 주가지수를 사셔야 합니다. 주가지수는 상장 폐지된 기업은 빼고 신규로 커진 기업은 넣는 리밸런싱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기에 지수 자체가 상폐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레인지에 갇혀있는 국내 주가지수를 살 게 아니라 이미 200년 역사 동안 우상향해온 미국 주가지수를 사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상향의 믿음만 있고 거기에 내가 리스크를 질 의향이 있다면 미국 주가지수를 2배나 3배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한다면 투자 사이즈와 레버리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주식 투자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우상향하는 레버리지, ETF에 꾸준히 투자하신다면 부동산 부자 남부럽지 않은 성과, 아니 그 이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